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예수의 심포지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 창조절 첫째 주일에 예배의 두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배의 두 기둥은 뭐와 뭐죠? 네, 성소와 성찬, 네, 말씀과 성찬, 성소와 성찬. 이게 예배의 두 기둥이죠. 성찬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난주 말씀과 관련해서 웰치스 포도주 뭐 이런 거 포도주스, 예. 웰치스 포도주스에도 성령이 마시는구나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예. 이 성서와 더불어 성찬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배운 거죠. 문자, 성서와 더불어 먹고 마심이 예배의 중심, 또 교회의 중심일 수도 있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었죠. 이제 초대교회 교우들은 사도들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적으로 모이면 뭐를 하냐 하면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을 실천할 때 외적 실천 말고 안에서 할 때는 뭐를 했대요? 사귀었대요. 예, 서로 사귀었대요. 사귀고 그 다음에 또 빵을 서로 맨입으로 사귄 게 아니에요.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가르침도 중요한데, 성서도 중요한데, 그 가르침을 우리 내부적으로 실천하는 게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실천하는 게 서로 깊이 사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도 먹는 얘기예요. 예, 오늘.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오늘 흔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예. 병은 무슨 병자일까요? 떡병. 예,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 교회는 병점이었잖아요. 거기가 떡병이래요. 예, 방앗간에 있는. 예.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 오병 떡 5개랑 물고기 어자 써서 이어,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그 가르침을 받으러 온 무리들이 이제 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먹은 이야기예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쫓아왔는데, 배움이 있다가 이제 해가 질 때가 됐대요. 그리고 주변에 빈 들이라고 했어요. 빈 들에서 해가 지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기 먹을 것도 없고 해도 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다 헤쳐서 각자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먹을 게 중요해요. 예. 먹을 걸 주라 하시고 이제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안 되겠구나, 해쳐.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하고 각자 알아서 능력껏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사실 해친다는 거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 소리잖아요.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 소리인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모두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예, 그들은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때를 지어 앉았다.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렇게 앉은 것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순포지아, 순포지아. 이렇게 나와요. 때를 지어 앉았다가 순포지아, 순포지아. 좀 낯선 표현이죠. 예. 여러분 혹시 심포지움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심포지움. 심포지움이 어떤 걸 보통 심포지움이라고 불러요? 예, 학회. 예, 학회. 맞아요. 학회. 학술대회. 예, 이런 거 심포지움이라고 하죠? 예. 안녕. 예. 예. 학술대회. 이렇게 조그만 거는 세미나, 큰 거는 막 포럼, 이런 심포지움, 이런 걸 학술대회를 심포지움이라고 보통 해요. 예.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지금 배고픈 사람 데려다 놓고 공부시키시려고 그러나?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심포지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학회, 학술대회, 막 머리 아프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지중해 지역의 문화권에서의 심포지엄은 조금 달라요. 예. 장난감인가 보죠? 아, 예, 이제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예, 심포지엄이 열릴 겁니다. 이런 신호예요. 예. 자, 그랬을 때 이 장면이 심포지엄이에요. 이 보면은 막 갑자기 이제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일까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어떻게 앉아 있어요? 예, 이렇게 반 기대서 이렇게 누워 있죠? 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이게 심포지움의 장면이에요. 예. 조금 더 하나 더 자세히 볼게요.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게 심포지움이에요. 예. 자,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예, 술잔이에요. 이게 술잔. 술잔을 들고 있는 술잔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음식 상에 음식 잔치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게 음식이에요. 이게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세는 예, 비스듬히 누워서 다리 뻗고 요 사람들이 누워있는 요 침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카우치예요. 이게 카우치.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 이걸 쿠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쿠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우치 쿠션이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요즘 부의 상징인가요? 이렇게 이제 카우치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쿠션에 왼팔로는 기대고 있고 다리 쭉 뻗고 오른손으로 술 따라 먹고 앞에는 안주랑 막 이런 게 쫙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연주가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그려지시나요? 네. 그래서 이 플라톤도 심포지온 또는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공부, 학술대회 이렇게 번역 안 하고요. 심포지움은 향연 또는 잔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심포지움이 그런 뜻이에요. 예. 지금 요 분위기가 딱 심포지움의 분위기예요. 심포지움을 영어 사전에 찾으면 잔치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는 드링킹 파티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포지움에는 먹을거리와 술이 꼭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단순하게 심포지움은 그냥 먹고 마시는 잔치,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잔치만도 아니고요. 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 가운데서 대화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있는데 어떤 대화냐 하면은 문학, 철학
그다음에 또 뭐 정치, 사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인생의 우정은 뭘까? 사랑은 뭘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가 심포지움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주제 중에는 에로스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예. 우정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이 심포지움은 아주 문화적인 지중해의 고급 문화, 복합 문화 이벤트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요즘에 뭐랑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 문화를 3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아테네오스라는 사람이 이 심포지움의 분위기를 살려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읽을게요. 라렌시스는 누구냐면 그날 심포지움의 호스트예요. 예, 주최 측이에요. 라렌시스는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을 심포지움 손님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고귀한 손님들 덕분에 심포지움에서 나는 대화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였습니다. 심포지움의 대화는 그날 참치와 다랑어, 온갖 물고기들의 이름, 다양한 채소와 육류, 새로운 포도주, 또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 글을 최근에 읽고 쓴 철학서들, 연주용 악기들, 그리고 심포지움용 술잔의 용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유쾌한 유머와 흥겨운 노래가 퍼졌습니다. 또 왕들의 재산, 커다란 배, 그 외에도 여기 전부 옮길 수 없는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끝이 없이 이어져 그걸 여기에 다 적으려면 종일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성찬입니까? 이런 게 3세기 글에 있어요. 분위기가 좀 그려지시나요? 예. 저는 이렇게 막 음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해서 디너쇼인가? 디너쇼랑도 좀 다르죠? 예를 들면 태진아 디너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요즘에 최고급 뷔페? 뷔페랑도 좀 달라요. 그쵸? 예.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지중해 문화권의 헬라 지역의 심포지움이 뭔지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심포지움은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최고의 엘리트들의 아주 복합 문화 이벤트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깊은 사귐이 일어나요. 왕들과 왕들, 부자와 부자들의 거래가 생기고요. 철학자들이 그들의 역사를 써주고요. 종교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신에게 축복을 빌어줘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 자리는 깊은 사귐, 또 지식을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이 자리는 사실 엄청난 소수 엘리트의 카르텔이죠. 사귐의 목표는 카르텔이에요. 거기서 혼인잔 이야기가 오가고 집안이 연결되고 지식이 공유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만 간다면 부가 확인될 수 있고 그 자리에 가면은 지식 권력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심포지움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내 특권을 확인하는 자리고 내 특권을 공고히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최고의 지식 귀족들만 갈 수 있는 그게 심포지움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요즘으로 치면 뭘까 했는데 청와대 조찬 모임? 뭐 이런 걸까? 국무총리 관저에서의 저녁 가든 파티? 이런 걸까?
아니면은 재벌가들의 한남동 집에 초청하는 그런 걸까? 예. 이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은 당시에 헬라 제국을 창시한 그 지배한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무덤이에요. 아버지 무덤에서 나온 유품이에요. 그 아버지 무덤에는 거기 가면은 이렇게 경주 왕릉처럼 돼 있대요. 네, 왕릉처럼 속에 들어가면 막 금관도 있고 뭐 갑옷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누가 찍어온 거예요. 그 무덤에 직접 가서. 그리고 그 밑에 하얀 거가 안내판이에요. 거기에 안내판인데 여기 보이시죠? 밑에. 예, 이게 뭐로 보이세요, 여러분? 예, 은이래요, 은. 은이고 뭘까요, 또 이게? 뭐 어디에 쓰는 걸까요? 예, 은 식기 세트예요. 심포지움 세트인 거예요. 예, 심포지움의 잔치와 저 위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다양한 술잔들이에요. 술잔의 용도도 다양하대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은제 식기 심포지움 식기 세트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의 무덤에 이런 은제 식기 세트를 넣어놨을까? 왜 넣어놨을까요? 예. 안내판에 이렇게 써 있대요. 복된 자들의 영원한 심포지움이 이루어지기를. 죽어서도 천국 가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심포지움을 누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심포지움을 누리면서 부와 특권과 향락을 즐기는 것을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카리텔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지중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포지움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문화들,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뭐 하자? 심포지움 하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지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지중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빈들에서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지금 각자 그냥 능력껏 먹고 살아라. 주머니 돈 있는 거 알아서 하고 헤쳐서 그냥 흩어져야 될 판에 갑자기 예수님이 순포시여 우리 심포지움 하자. 이렇게 앉아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포지움 대형으로 앉아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심포지움에도 기본적으로는 2가지 흐름이 있다고는 해요. 하나는 플라톤이나 플루타고스 같은 경우에는 심포지움 하면서 말할 때는 안 먹고 먹을 때는 말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먹으면은 그러니까 대화에 방해된다 라는 것도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아타나시우스나 이런 심포지움은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진지하게 공부파의 심포지움일까요? 먹고 마시는 심포지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인가요? 예.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예수님,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다.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다. 이런 말이.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 자리엔 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데 누구랑 먹고 마시나요? 카르텔 특권층과 먹고 마시나요? 아닌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심포지움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심포지움에는 세리와 죄인과 여인들이 있어요. 자, 여기 오늘 보면은 심포지움 대형으로 앉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기 주빈이 있고 이렇게 디귿자로
앉는 거래요. 디귿자로. 그리고 바깥에는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중을 들겠어요? 종들이 있겠죠.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누워있는 사람 있죠? 왼쪽에.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발끝이랑 머리에는 누가 있어요?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카우치에 누워만 있어. 음식 누가 갖다 줘요? 고대 그리스의 심포지움의 전제는 항상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그들이 서빙을 하는 거죠. 음식 차려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음악도 연주하고 술시중도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그림이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제가 옛날에 본 그림 중에는 발치에 앉아있는 하인도 있고요.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하인도 있고요. 서 있는데도 가까이 서 있는, 여기는 가까이 서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도 있어요. 시중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포지움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특권층의 엘리트 심포지움에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노예와 종과 시중 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은 심포지움이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본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포지움에 초대받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알죠, 이 사람들이 심포지움을? 네, 종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간 거예요. 시중들러 간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인 거죠. 더군다나 당시는 이슬람은 아직 없었지만 중동 문화나 그리스 문화나 터키 문화가 이렇게 누워서 많이 먹죠. 그거는 로마도 그랬어요. 많이 먹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토하죠. 종들은 그걸 다 치우는 거예요. 토한 음식들을 치우면 또 먹고 노래하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야, 오늘 이번에 배 들어왔는데 이 배에 들어온 거 갖고서 엄청나게 돈 벌자, 노예 사고 팔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뭘까요?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먹을 게 있는지,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도 모르는 채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는 해가 뉘우뉘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텅 빈 광야라고 해요. 사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삶이겠어요. 해는 져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이들에게 각자 능력과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은 먹고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하면서 각자 흩어져 버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쓸쓸하고 아픈 인생일 거예요. 이 무리들이라고 말할 때 이 무리가 헬라어로 오클레스인데요. 오클로스에서 나온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민중이에요. 민중신학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민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 삶의 처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심포지움이라고 해봤자 어떤 남의 세상이고, 기껏 가면은 거기서 시중이나 들고 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우리도 심포지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심포지움을 해보자라는 거는 때를 지어 앉았다 해서 때를 졌다는 건 디귿자 대형으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자 대형으로 모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세는? 야, 우리 한번 누워보자 이런 거예요. 맨날 심포지움 하면 이 사람들 아마 바짝 긴장해서 서 있고 굽신굽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모습의 지금 예수님의 심포지움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포지움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심포지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그 유명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내 인생을 이끌어가던 목자가 없는 인생에서 목자가 생긴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라서 가난한 무리들이 갔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쉴만한 쉴만한 물가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풀밭에 나를 누인다는 게 뭐야? 야, 심포지움 자세로 평이 있어. 괜찮아. 어디로 갈 줄 모르는데 쉴만한 물가 그늘가로 오게 하더니 심포지움 대형 딱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펼쳐주세요. 심포지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심포지움에서 어떤 자리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귀한 내가 손님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늘 있던 심포지움인데 머리에 기름 불러주시고 옷 바로 입고 내가 주빈이 돼서 앉아라 하고 내 포도주 잔에 잔이 철철 넘치게 포도주 잔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먹을 게 없던 먹을 게 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빈 들판에서 해는 뉘엿뉘엿 저밀어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막한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풀밭에 누이시고 심포지움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잔치를 벌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잔치상에서 심포지움에 앉았던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 길로 가도 되는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와 배움이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심포지움, 하나님의 잔치예요. 예. 먹고 마시는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은 대개 세 가지에 주목한대요. 그 잔치에서 누가 먹느냐. 본래 그리스 심포지움은, 지중해 심포지움은 소수의 엘리트 권력자들, 귀족들만 먹었죠. 그런데 예수의 심포지움은 먹보여 술꾼인 예수님 혼자 먹은 게 아니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리요, 죄인이요, 여자요, 어린아이들이 같이 먹는 잔치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종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야기에는 제자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라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워 계세요.
여러분들은 다리 펴고 계세요. 수고 많이 하고 애썼는데,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다리 뻗고 약간 기대고 있어도 돼요. 주님이 해주실게요. 서빙 해줄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뭘 먹었냐? 고위 특권층들은 주로 아주 고급진 음식이 뭘까요? 네, 참치와 다랑어 아니에요. 참치와 다랑어는 먹거리라기보다 그런 희한한 물고기가 있네. 과일, 로마 그림에 보면 포도 이렇게 먹는 거, 그것도 나무에서 나오는 흔한 거죠. 최고는 육고기래요, 육고기. 육고기가 최고래요. 그래서 고위급이고 부자들일수록 육고기를, 가축고기를 먹는데요. 그런데 비해서 오늘 예수님 잔치에서 뭘 먹은 거예요? 빵은 다 먹고 빵과 물고기예요. 육고기와 비교되는 물고기예요. 육고기는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독점 음식이에요. 그리고 육고기는 로마법상 황제의 소유로 돼 있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바다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서 물고기는 자연의 것 또는 하나님의 것, 가난한 사람들의 것, 누구나 먹어도 되는 것, 거저. 이 상징을 나타내요, 물고기는. 예. 그래서 육고기를 서로 쟁탈해서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나도 저거 뺏어 먹을래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없는 물고기를 다 나눠 먹는다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물고기는. 세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예요. 심포지움에서 어떻게 먹어요? 자세죠, 자세. 아니, 자세. 네.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포지움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예요. 그 그림으로 보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종인지 낮은 사람인지가 다 나오죠. 종은 바짝 긴장하고 잔뜩 웅크리고 서 있겠죠. 높은 사람들일수록 다리 뻗고 쭉. 우리도 의자에다 이렇게 다리 뻗는 것도 해놓고 예배당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심포지움, 이게 확장되고 연결된 게 교회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찬은 하나님의 것을 서로 가져와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심포지움은 예배의 성찬과 또 뭘로 이어지죠? 우리 교회는 소박한 밥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박한 밥상은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밥상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즐거운 대화, 또 서로 이렇게 섬기려고 갖고 오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어려움이 뭐가 있었는지, 감사함이 뭐가 있었는지 서로 배움의 대화가 있는, 그 가운데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자리가 소박한 밥상인 거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실천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사귐, 빵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찬과, 우리 성찬이 생략됐을 경우엔 봉헌과 알림과 사귐과 평화의 인사, 그리고 소박한 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찬이고, 이 성찬이 가정으로 이어지면 가정 예배가 됩니다. 가정 예배는 갑자기 막 무릎 꿇고 그냥 약간 주로 남자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에둘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르치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 서로 배움의 깊은 대화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정의 식탁이고 예배로 이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흥겨운, 유머가 끊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치로 부르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깊이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또 서로의 이야기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잔치로 늘 초청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소박한 밥상이, 또 우리 가정의 식사가 즐거운 하나님의 잔치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